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4년 9월 2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온 지표 중에 레드복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소매 판매가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상 외보다 갑작스런 증가 수준입니다. 그냥 이게 보통 5%에서 유지하고 선거로 갈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이제 풀어봐야 11월 이후 지표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시장이 0.5%에 맞춰서 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고점 대비 거의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제조 PMI는 좀 역시 내려왔는데요. 반대로 큰 대기업 중심의 ISM PMI는 여기서 반등했습니다. 이전에는 반대였죠. ISM이 내려오고 전체 PMI는 조금 반등하는 그런 거였는데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던 ISM PMI가 이제 반전했습니다. 보통 이제 구매부에서 이제 금리 내리고 하면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구매 쪽을 좀 늘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른 공장 주문이라든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공장 주문이 좀 많이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 좀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쪽도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다들 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권인데요. 청구권 수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계속 죽어서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 이게 계속 내려오겠죠. 근데 이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AI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지금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바로 침체가 나오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쪽도 언론을 이렇게 경제 언론도 그렇고 좀 보면 이게 지금 대부분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큰 경제 흐름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AI가 서서히 사람들이 일하는 일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농업 생산성인데 그래서 생산성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죠. 이게 2002만 때쯤 여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치더라도 23년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생산성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계속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국 이제 자본하고 노동 코스트 그리고 제3적인 그런 요인들 다 볼 때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성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제3자적인 그런 요인도 많고 그 위에 또 아웃풋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GDP가 가장 대표적인 것일 텐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노동 비용도 보시면 거의 큰 흐름에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다 경제 외적인 부분으로 치고 여기서 보면 서서히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는데도 단위 노동 비용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모자라는 부분을 AI 쪽이 다 커버링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PMI인데요. 돈 풀어주니까 이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한 선거 전까지 이게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침체가 오니 안 오니 AI가 돈이 안 되니 되느니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좀 하고 있죠.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아까도 본 그 담보대출 금리에서 보듯이 이미 장단기 금리는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그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비농업 급여자 수도 보시면 계속 큰 흐름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생산성이나 GDP에서 보는 노동 투입 시장 자체가 사람보다는 그 AI는 어차피 또 자본으로 들어가든 뭐 제3외적인 기술적인 요인으로 들어가든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실업률인데 이것도 역시 시장의 침체나 이런 기업의 힘든 상황, 경영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쭉 서서히 아주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AI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건 뭐 지금 요즘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큰 흐름은 이게 이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시장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뭐 그런 쪽도 말이 많은데 단순히 이렇게 큰 구조적 흐름에서 보면 다 맞는 거죠. 지금 뭐 그래서 생산성 높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물가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금리는 이제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립금리가 계속 뭐 한 4%대 뭐 4% 후반 초반 뭐 이건 저 금방이라고 다들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내려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걸 시장의 돈을 움직이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뭐 하락적 베팅이나 여러 가지 포지셔닝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때문이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계속 시장에 나오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좋은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은 뭐 언론 재벌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쪽에서 계속 부정적인 기사만 내보내는 이유가 있겠죠. 단지 뭐 어차피 FOMC 다다음 주 지나면 내 마녀의 날, 아니 지금은 뭐 제로 옵션까지 해서 주간 옵션까지 해서 5마녀의 날인데 그 당시 이후로 이제 좀 포지션이 많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크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 시장은 계속 급등락이 거의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나온 큰 흐름 보면 부동산이 조금씩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면 은행이나 이런 쪽도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상단기 금리차도 해소되었고 그러면 뭐 침체가 온다는데 침체 징후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좀 이렇게 언론에서 그냥 부정적인 기사만 내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시장이 AI와 침체 등의 뭐 이런 걸로 계속 언론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고 다다음 주에 5마녀의 날 그게 제일 어떤 시장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리 인하하고 나머지 어떤 옵션이나 선물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완전히 큰 흐름 바꾸어 놓고 이 기초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쭉 내려가야 또 올라오기도 쉽죠. 계곡이 깊어야 뭐 산도 높다 뭐 그런 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파생상품 따라 좀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지표는 CPI가 나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생산성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내려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시장의 큰 펀드 매니저들이 내리는데 뭐 작은 조만한 조막손들이 뭘 하겠습니까? AI 시장의 변동성이 결국 이제 시장의 변동성 정도로 이어지고 있고 침체된 제조업이나 이런 쪽도 서서히 포지션 상승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서비스업도 좀 계속 위쪽으로 그런 큰 포지션이 다시 새로워지는 9월달 5마녀의 날까지 좀 이렇게 계속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